문화를 넘어 음식에도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민권센터가 다카 신청 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민자 권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선 이후 형성된 반이민 기류에 이민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장려합니다. 기존 주택 판매량이 9년 만에 최고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류 바람이 문화를 넘어 음식에도 불고 있습니다. 김치 등을 이용한 K-푸드 레스토랑이 한인 2세, 3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근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욕의 K-푸드 레스토랑에 이보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의 중심 뉴욕의 K-푸드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맨해튼 다운타운 일대에 호랑이 그림의 독특한 인테리어를 갖춘 K-푸드 레스토랑이 눈에 띕니다. 한국 전통 음식 김치 등을 이용해 타코를 만드는가 하면 전통적인 김치볶음밥도 메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K-푸드 레스토랑 코릴라 에디송 대표는 다양한 레시피와 마케팅으로 김치와 한국 음식을 미국 현지에 전파하기 위해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미술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캔버스가 되게 크게 그릴 수 있는데 아예 안 그려준 상태예요. So it's what we do is what defines Korean food. 우리가 하는 거가 한국 음식이 사람들한테 생각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2010년 한 대의 푸드트럭으로 시작한 이 업체는 최근 소호의 신규 매장을 열어 맨하탄 다운타운 일대에 2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인근 직장인들도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즐기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The food is good. It's nice and fresh, nice and flavorful and spicy. I like it a lot. It's very tasty actually, and they have a lot of variety in vegetables and fresh food, and that's why we enjoy coming here. 패스트푸드로 인한 성인병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건강에 관심이 높은 뉴요커들에게 한국 음식은 웰빙 푸드로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변화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카 수혜자들은 미리 갱신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권센터가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다카 신청 대행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밝히고 향후 6개월 내 다카가 만료되는 수혜자들은 민권센터에 연락해 갱신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권센터는 또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당했을 때 본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본 권리 등을 주제로 커뮤니티 교육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커뮤니티와 이민자, 인권단체, 지역정부 및 이민자 권익 보호에 힘쓰는 각계각층과 협의해 향후 연방정부가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권센터가 이처럼 다카 지원에 나선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예고하면서 다카 신규 접수는 물론 계류 중인 케이스도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승인된 케이스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권센터 측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이 현실화된다면 다카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더 이상 추방 조치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다카 신청 과정에서 정부에 제출한 개인 신상 정보가 잘못 이용될 염려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선 이후 반이민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이민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뉴욕주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22일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대선 이후 최근 약 2주 동안 이민자를 겨냥한 각종 사기가 급증했다며 긴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 북부 맨해튼 연맹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선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이민 사기 신고는 평상시 대비 266% 늘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10일 하루 동안만 100건 이상의 전화 신고를 접수, 평상시보다 25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흔한 사기로는 이민당국 요원으로 위장한 전화 사기로 이민단속 요원으로 위장해 전화를 건 뒤 즉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수법입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ICS와 US CIS는 절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체류 신분 관련 공지를 하거나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장려합니다. 먼저 $100를 입금해 계좌를 오픈해주고 자녀의 대입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세제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이구 칼리지 플랜으로 알려진 오이구 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은 연방 세법 섹션 529항에 규정된 대학 학자금 전용 투자저축 계좌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구는 활용 빈도도 낮고 이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부는 $10,000 기부금을 바탕으로 내년 가을부터 3년간 재정지원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 매년 저소득층 유치원생 3,500명에게 오이구 칼리지 플랜 저축 계좌를 오픈하게 하고 $100씩 입금해 준 다음 자발적으로 소액씩 입금하며 계좌를 유지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면 매칭 펀드를 통해 $200까지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저소득층 가구의 오이구 플랜을 알리고 이들이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2개 학군 중 한 학군을 선정해 우선 시작할 예정이며 12월에 학군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이미 미국 내 여러 주와 주요 도시들은 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은 교통티켓 벌금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30일 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주차량국은 앞으로 주차 위반으로 받은 티켓의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이 아무 공지 없이 정지되는 현행 규정을 운전면허증 정지 30일 전에 미리 공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주차 위반 티켓 벌금을 내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뉴저지주 법규에 따르면 주차 위반 티켓의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타운의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차량국에서는 아무 공지 없이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외 뉴저지주 상원에서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차량을 잡아 세울 시 야간이나 날씨가 안 좋아 차 안을 잘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등을 켜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야간이나 날씨가 흐린 날 등 경찰 단속 시 차량 내 실내등을 켜지 않으면 $35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단속경찰이 요청할 때만 실내등을 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50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이 늘고 기존 주택 판매량은 9년 만에 최고치로 증가했습니다. 주택 시장의 호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도에도 주택 시장이 강세를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10월 신규 주택 착공이 9월보다 25.5% 증가한 132만 채로 9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존 주택 판매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택 시장의 호조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시장 예상치 543만 채를 웃돌았으며 2007년 2월 이후 9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5.9% 늘어났습니다. 9월 기존 주택 판매는 당초 발표된 547만 채에서 549만 채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중간 매매가는 $23만 2,200로 전년 동기 대비 6.0% 올라 5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고 기존 주택 재고는 약 202만 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소매 판매 실적
능력, 탄탄한 고용 시장과 더불어 4분기 고속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고객들이 선호하는 좌석에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선호 좌석 유료 배정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 1일부터 미주 노선을 포함 국제선 전 노선에 선호좌석 유료 배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승객들이 선호하는 이코노미석 앞좌석을 추가 비용을 받고 팔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출발 미주나 유럽 노선은 편도 기준으로 대략 $100, 일본, 중국, 동북아시아는 $20, 동남아시아 $40, 서남아시아 $60 등입니다. 이코노미석 앞좌석 판매는 항공사 수익 확대를 위해 다른 나라 항공사들도 도입하기 시작한 제도로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앞좌석을 선호한다는 데 착안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공간이 넓은 비상구 좌석과 복도 쪽 좌석도 비슷하게 팔고 있지만 아시아나는 안전상 이유로 비상구 좌석 판매는 이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 미주 노선의 경우 탑승객들에게 실제 적용하는 것은 12월 16일 출발편부터입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는 적용 기간임을 고려해 50%가 할인됩니다. 그러나 보통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위주로 제공하는 앞자리를 항공사들의 수익성에만 집착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인자본 인수 2년 만에 뉴욕 지역 SBA 대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올해 자체적으로 SBA 융자 승인을 할 수 있는 PLP 자격을 획득한 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대출 액수로는 88%, 대출 건수로는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SBA 융자 실적으로 전국 소규모 은행 가운데 6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지난해 뉴 밀레니엄 뱅크는 SBA 대출 뉴욕 지역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은행은 또 11월부터 간소화된 서류와 신속한 프로세싱을 모토로 주택 모기지 융자 서비스를 시작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뉴저지주 포트리에 메인 지점을 오픈하는 등 단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기가 정상 크기의 뇌를 갖고 태어나도 첫 돌이 지나기 전에 소두증이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연구팀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에게서 정상으로 태어난 신생아 13명을 1년간 관찰한 결과 이 가운데 11명이 소두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카 바이러스가 태어난 후에도 신생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심각한 신경합병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신생아 13명 중 7명이 간질 증세를 보였으며 13명 모두 뇌성마비를 동반한 심각한 행동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토요타가 미 전역에서 미니밴 모델인 시에나에 대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합니다. 토요타는 오늘 시에나 일부 모델에서 운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갑자기 열리는 결함이 발견돼 미 전역에서 모두 74만 4천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모델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판매된 차량입니다. 토요타는 해당 차주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는 한편 현재 결함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동물. 하지만 반려동물과의 산책에 구경꾼들이 몰려듭니다. 왜일까요? 일본 히로시마현 쿠레시. 도심 한복판에 목줄을 맨 악어가 등장했습니다. 생긴 건 무섭지만 길 가다 만난 유치원생들에게 기꺼이 등을 내주는 온순한 녀석입니다. メガネカイマンいう種類なんです。今2メートル10センチ。体重は46、7キロになっとったんですね。 할아버지는 34년 전 팔뚝만한 새끼일 때 카이만을 입양해 지금껏 키우고 있습니다. 생고기를 손수 먹이고
매일 이빨을 닦아줄 만큼 정성을 쏟습니다. もう相手してくれるのは嫁さんとももう飽きが来とるけんカイマンともう楽しゅう今過ごしようんですよ。 때때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지만 그의 품에 안기면 순한 강아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30년 지기 악어 친구와 함께 여생을 마무리하는 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名護行ったらね70年ぐらい生きるワニもおるぐらいじゃけ僕も65だけねお前30年頑張って生きねえけんのって思うんですよ。 느릿느릿 기어가는 거북이에 맞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할아버지. 도쿄 시내에 이들이 떴다 하면 어느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俺子供がいないからボンが唯一の子供みたいなもん。 히사오 할아버지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산 아프리카 가시거북을 20년 동안 길렀습니다. 거북이와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산책인데 일주일에 2~3번씩 같은 코스를 돕니다. 거북이는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얻어먹기도 하고 기분 좋을 때는 길 가다 만난 아이들을 등에 태워주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집에 가기 싫다며 고집을 부리는 통에 70kg의 거북이를 들어 옮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ちょうど生意気盛りだから散歩コース違うとこ行こうとして違うとこ開拓しようとしてるからねそれはちょっと大変だけどね。 할아버지와 거북이의 동행이 느린 만큼 오래 갈 수 있기를 주변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12월 17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영사 서비스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및 발급, 병역 업무, 국적 관련 업무 등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순회 영사 서비스는 뉴저지 한인회 201-945-9456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미 전역을 돌며 공연했던 빅 애플 서커스가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빅 애플 서커스는 2008년 이후 관객 감소 등으로 수익이 감소했으며 최근에는 채무액이 830만 달러에 달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빅 애플 서커스는 지난 6월 2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기금 마련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공연 취소와 함께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욕 대학교가 비싼 렌트비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여유 방을 가진 노인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뉴욕대 측은 학생들이 연간 14,000달러를 렌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이 하기 힘든 집안일을 돕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기관사들의 열차 운전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월 호버큰역 열차 사고에 기관차를 운전했던 기관사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사고를 냈다는데 무게가 실리면서 내려졌습니다. 연방철도국도 미국 내 열차 기관사들에 대한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